되게 신기했다 방금. 모시기 힘든 분, 귀하신 분을 모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하고 네, 제가 네, 설명드리면 네. 될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다들 컴퓨터 뜯어보고 뭐 파워 교체도 해보고 그래픽카드 교체 이런 거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웬만하면. 하지만 모니터 교체해 본 사람들이 있을까? 저도 영상으로는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일반 사용자가 모니터를 뜯어보는 경우는 없죠. 뜯어봤어요. 모니터는 뜯더라도 이제 부품 하나하나 다 열어서 보시는.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옛날 CRT 모니터 시절에는 저희들도 뜯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LCD 모니터, 얇은 모니터를 뜯어가지고 이 안에 어떤 구조가 있고 각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IPS, VA, TN 패널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면발광이니 뭐 전발광이니 네. 뭐 이런 것들, 백라이트가 뭐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주연테크에다가 2달 동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연테크 모니터 한 대를 뜯어가지고 여기 옆에서 보시면 모니터가 이렇게 얇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야. 이 얇은 거 안에 옛날 CRT 모니터 이 두꺼운 게 들어가던 모든 역할이 이 얇은 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뜻듣기에 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니터 하나인데 이게 여러 수십 겹의 필링이 집적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아, 네. 저게 이제 저희가 액정이라고 부르는 부품인데, 네. 저 액정은 많이들 들어보셨다시피 LCD는 직접적으로 발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꼭 광원이라는 빛이 필요합니다. 광원은 BLU로 따로 구분을 하고요. 저건 이제 셀이라고 부르는 액정인데 저 안에는 유기물질인 액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액정의 흐름에 따라서 뒤에 있는 광원이 투과되면서 컬러 필터를 지나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나도 지금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니터를 하나씩 네, 뜯어가지고 각각의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뒤에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대신 질문자의 역할만. 오늘 이것 때문에 주인테크 직원분들 3분이 나오셨어요. 중공 모니터하고 새 모니터죠. 뜯고 있는 건 그냥 뚜껑이잖아요. 부품상 명칭은 백커버라고 하는 이 안에 패널하고 기타 이제 회로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뱃사. 네네. 옆에 뒤쪽에 붙일 때. 네네. 이 제품은 QHD 75Hz를 지원하는 제품인데 IPS 테크놀로지가 지원된 패널을 사용을 했습니다. 패널이 IPS, VN, TN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IPS가 가장 고가형 또 그렇진 않나요? 네, 또 그렇진 않는데요. 원가 구조상은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일반적으로 IPS는 화질이 좀 밝고 좋고 고가형 이렇게 느끼고 처음에는 이제 TN이라는 패널이 가장 처음에 나왔고요. 네. TN과 대표적으로 VA, IPS 이렇게 세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똑같이 뒤에 광원이 필요하고 그 광원을 액정의 방향으로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액정의 꼬여짐이 달라서 방식이 TN과 VA, IPS로 나눠지는 건데 사실은 방식은 똑같습니다. TN은 꼬이는 방식이 트위스트 되는 방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VA와 IPS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꼬여지는 액정 흐름이 그렇게 변동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주인테크 직원분은 알아듣나요? 주인테크 직원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지? 뜯겼다 지금. 네. 이거는 어떤 선이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LVDS라는 케이블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네. 안에 저희가 주로 쓰는 AD보드라고 하는 메인보드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패널에 맞게끔 변동한 신호를 패널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이 친구는? 네, 같은 겁니다. 이게 QHD이기 때문에 그 4채널로 되어 있는 LVDS 방식이고요. LVDS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다시 한번 중간에 양해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팀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거의 잘 못 알아듣겠어요. 웬만하면은 편집을 안 하고 내보낼 거니까 이 용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한테는 굉장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LVDS 신호는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 차이에 차동 신호를 줘서 그 안에다가 신호를 넣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요. 대신에 길이가 길어지면 신호에 유실이 생겨서 화면에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사용하지 않는 거. 수면 주인테크 직원들 한번 비춰봐.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도망쳤다. 내만 못 알아들은 거 아니지? 이제 패널로 들어가는 케이블이 BLU의 이제 전압. 이 안에 LED 바가 있는데 LED 바에 전류를 공급하는 케이블입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봐도 될까요?
이게 AD 보드다, 그죠? 네네.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는 EMI라고 그래갖고 전자파에 대한 관리 때문에 밑에 쪽도 브라켓이라고 되어 있는 철제 구조물이 앞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보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가둬놓는 역할을 했죠.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불필요한 부품들이 많이 줄었죠. 지금 여기 방열판의 밑에 있는 게 이제 스케일러라는 가장 핵심 부품이고요. 아, 여기에 이제 저희 모니터 쪽은 3대 큰 IC 공급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바텍이고, 리얼텍이고, 하나는 엠스타. 리얼텍은 많이 쓰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음성 IC 쪽에 아, 들어가는 리얼텍도 모니터 쪽에 하는 그럼 요 밑에가 보드로 치면은 메인보드 칩셋이 들어있는 네네네. 그런 거구나. CPU와 같은 역할을. 이게 AD 보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외부로 들어오는 신호를 스케일러가 스케일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스케일러거든요. 스케일러가 스케일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LVDS라는 케이블을 통해서 패널로 보내는 거죠. 이게 최고 중요한 놈이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모니터에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스피커에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 이 부분에 색깔 변조 현상이나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도 CRT 모니터를 직접적으로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자기장처럼 그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 색깔들이 표현이 자기장처럼 거기에 모여지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가우싱이라 그래서 한 번에 없애는 장치도 CRT 모니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LCD 모니터라고 하는 이 부품 자체는 이런 자석으로 액정의 흐트림이나 평광 필터, 그다음에 컬러 필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석으로서 색깔 왜곡 현상이나 그런 저하 건 없을 현상은 걸로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패널이라고 부르는 사용하는 유저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와, 이 가장 표현이 중요한 정말 부분이죠. 시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거. 지금 제가 뜯는 부분은 네. 패널에서도 아까 AD 보드. AD 보드에서 스케일을 한 데이터를 패널로 지금 보내줘. 스케일이 내가 영어 공부를 끊은 지 오래돼가지고 스케일이 뭐지? 스케일이 깔다. 그 스케일. 그 스케일.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출력된 신호를 받아서 네. 안에 있는 액정의 흐름을 바꾸고 안에 있는 TFT를 조정하는 이 타임 컨트롤러라는 T콘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기서 이제 그 LVDS 신호가 들어온 거를 다시 분석을 해서 각각 타이밍에 맞게끔 그 액정의 흐름도 조정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해체를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 되게 재밌는 구경, 아주 유익한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못 알아듣지만 이 이야기를 한 70% 이상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유료 광고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주연테크 때 2달 전부터 부탁드려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가 감사해서 뒤에 옛날에 주연테크 공장 다녀왔던 거 틀어놓은 거니까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세요. 안에 일단은 뭐가 지금은 많다. 제가 분해를 하긴 했는데 네. 이 패널을 만드는 데에 직접 가보시면 네네. 그 집진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안에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화면에는 도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도트 불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진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오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구잡이로 뜯은 겁니다. 원래는 그럼 그렇게 이게 하면 안 돼요. 집에서 궁금하다고 뜯어봤다가 다시 덮으면은 완전 다른 제품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종이 같은 게 들어있네. 이거는 하나씩 뜯어갖고. 패널 생산하시는 분들이 보면 진짜 경악을 하고. 네, 이거는 셀이라고 부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부분이네. 대면하는 부분. 두께는 정말 얇습니다. 1mm에서 2mm 정도. 정말 1mm 정도 되는 두께가 있네. 요 안에 정말 디스플레이 관련된 안 보이게. 기술이 집약적으로 부품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에 평광판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방향이 서로 다른 수평과 수직 평광판이 들어가고 광원에서 나온 빛을 처음에는 투과를 시키죠. 수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빛을 수평으로 투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액정이에요. 액정이 광원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검은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AD보드에서 출력한 신호에 따라서 이 액정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광원이 점점점 액정을 투과하죠. 액정을 투과한 광원이 만나는 거는 컬러 필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셀로판지라고 네. 빨간색, 네. 파란색 거기에 저희가 하얀색 불을 비치면 셀로판지를 나오면
나온 빛이 그 셀로판지 색깔이 되는 것처럼 광원이 그 컬러 필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장님 영혼이 지금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색이 입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편광판을 추가한 후에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요 얇은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액정에 편광판 2개, 액정, 컬러 필터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략 한 몇 겹이나 20겹 이상 들어있다는 이야기. 20겹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에 그냥 편광판 부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편광판에서 여러 겹의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면 20개 정도 들어갈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액정이죠. 액체가 들어가 있는. 그럼 그게 요 안에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아, 네네네. 고체, 기체, 액체 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액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앞에 편광판이 깨지면서 액정이 흘러나온 걸 보신 분도 있다라고.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이제 2,560개가 가로로 쭉 이렇게 있는 거다, 그죠? 그 2,560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트 피치, 도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도트에는 RGB의 이제 서브 픽셀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빛은 RGB를 섞으면 밝아지고. 하얀색이 되니까 그 하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트에 서브 픽셀이 RGB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2560 곱하기 3개가 들어가 있다고 네네네, 봐야겠죠, 그런 거죠. 정확하게. 그 2560 곱하기 3개의 서브 픽셀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그건 수평이고 수직은 1440이 더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픽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비닐과 여러 장이다? 네. 이건 플라스틱이다. 이거를 정말 이렇게 맨손으로 막 뜯으면 야, 이 안에 뭐 여러 개가 막 들어있구나. 제가 이제 각각 하나 부분마다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이제 액정이 가장 마지막 우리가 만나는 네네네. 가장 처음 설명드릴 부품이 패널 백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철제 구조물입니다. 여기 뭐가 근데 이거 우리 핸드폰 가게 가면은 테두리에 막 붙어 있는 아, 거 네네. 맞죠? 부동산이 요새 테두리에 붙어 네, 있는 이게 두 번째 설명드릴 부품인데, 네. 이게 이제 LED 바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이 패널 백프레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굉장히 두꺼운 철제 구조물이에요. 그래요? 이 제품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전력이 28.4W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8W 이상을 이 LED 바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 얘기는 꽤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 켰을 때,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이 주변의 온도가 한 50도 정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뜨겁네? 네. 그리고 여기 LED 표면 글라스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패널 백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두꺼운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발열, 고온에 노출됐을 때 이 백 프레임이 휘어지죠. 그거를 방지해야 됩니다. 변형을 방지해야만 고루 퍼질 수 있는 면발광 광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에 고이도 LED를 부착을 하죠. 여기 보시면 하단부에 LED 바가 위치를 하고요. 네. 이 타입을 엣지 LED 방식.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전원을 넣으면 빛은 아래에서 위로 나오겠죠. 점점점으로 돼 있다. 전발광을 합니다. BLU의 가장 핵심은 고르게 펴진 면발광 광원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 부품으로 제가 패널 백프레임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LED 광원이고, 그 다음에 부착될 게 반사 시트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반짝반짝. 이쪽 뒷면은 이렇게 반짝이는 타입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 한번 와서 보시면 거친 표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쪽은 거칠어요. 거친 면이 위로 보이도록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달아 설명드릴 요 부품인데, 요게 이제 도광판이라는 부품인데, 요 도광판을 LED 바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LED 바의 빛이 도광판을 비추게 되죠. 이 도광판이 하는 일이 아래에서 나오는 빛을 골고루 퍼지도록 역할을 하는 게 도광판의 역할이에요. 이거잖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다음에 나올 부품. 아, 그런가요? 저는 아는 척해서. 제가 아까 BLU를 설명을 드릴 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BLU의 가장 큰 역할은 고루 퍼진 면 발광 광원을 얻기 위한 모든 부품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도광판의 재질은 거의 아크릴 재질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반사 시트를 제가 설명을 덜 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이 밑에 광원이 보이실 거예요. 광원이 도광판 뒤쪽으로도 나옵니다. 앞으로도 좀 셀 수 있고 뒤쪽으로도 셀 수 있죠. 뒤로 새는 빛을 다시 반사시켜 도광판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반사 시트입니다. 아까 그 뒤에 좀 거칠거칠한 좀. 네. 그래서 여기가 왜 거칠 수밖에 없냐면, 일정하지 않게 나온 빛을 가능한 펴서 골고루. 그걸 다시 도광판으로 보내
보내기 위한 코팅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거치를 해야 돼. 더욱더 고루 도광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 거를 도광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도광판도 그냥 아크릴을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진 모양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 네. 쪼매난 점들이 네모나게 파랗게 있어요. 이렇게 빛이 쪼매난 점들이 다 들어가 이게 있네.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패턴들이 빛을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광판 위에 붙는 요 시트가 확산 시트입니다. 요게 도광판 위에 얹어지죠. 말 그대로 그냥 빛을 확산시켜 준다는 네,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저 형광등 쪽에 제 생각에는 확산 시트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여기서 빛이 나오면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울 거라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죠. 비닐로 몇 장을 통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온다는 네, 거죠. 희한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LED 바의 빛을 뒷면으로 나가는 거는 반사 시트가 다시 도광판으로 보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나오는 빛은 확산 시트가 막아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막아줘야 돼요. 요 빛이 혹사 뭐 빕센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어 검은색으로 되어 있구나. 네네. 이게 광원의 시작이 아랫부분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밝은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게 처리가 좀 덜 그렇죠. 되네. 확산 시트라든지 안에 있는 광원 자체를 좀 더 확인을 해주세요. 이 확산 시트를 통해 나온 빛을 그대로 쓰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얘 자체가 말 그대로 빛을 좀 더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확산을 시켜준 빛을 그걸 모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 모아줄 때 쓰는 부품이 이 프리즘 시트라고 이 두 장은 이건 꽤 두껍습니다, 느낌이. 하나는 수평 프리즘, 하나는 수직 프리즘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두 장을 통해서 확산된 빛을 잡아주고. 느낌이 달라. 이쪽하고 이거하고 느낌이 네네네. 다르네. 합쳐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굴절된 빛을 모아주는 요거를 얹어져야지만 확산된 빛을 모아서 휘도도 높여질 수 있고 이제 회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빛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모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BLU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V27QE 제품의 회로물을 뗐고요. 지금은 잠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 회로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정전기가 나지 않는 환경에서 정전기 방지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양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LED는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키면 LED에 불이 들어올 거거든요. 와, 이거 눈뽕이다. 이게 전체 골고루 퍼지게 된다는 거죠? 반사 시트는 패널 백프레임에 붙여진 상태에서 뭔가 확 바뀌네. 이거 하나 붙였다고? 도광판이 되게 중요한 부품의 역할을 하죠. 되게 신기하네. 그 다음은 확산 시트를 얹을 거고요. 근데 여전히 눈뽕은 남아있네. 지금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은은해졌어요. 네. 은은해지고 눈뽕이 많이 죽었어. 그래도 아직까지 빛이 모이지 못하고 좀 퍼져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맞아. 요거를 프리즘 시트가 퍼져 있는 빛을 모아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될까요? 프리즘 시트를 네. 떼가지고 이렇게 3분의 1만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 세 개가 다른지. 네네.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느낌만 한번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확산 시트를 거쳤을 때의 빛이 확산된 모습. 그 다음에 프리즘 시트가 들어갔을 때 빛이 모여진 모습. 편해졌어요, 눈이. 이 프리즘 시트를 씀으로써 퍼져 있는 빛을 모아서 휘도를 높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면 발광의 모습입니다. 이 광원 없이 액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그게 궁금해갖고 제가 잡아드릴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못 쓰겠네요. 지금 저 LVDS 케이블을 연결했고요. 상태에서 켜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영상이 저기 보이시나요? 팀장님 죄송한데 저기 불 3개 한번 다 꺼줘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아주 어둡게 나오네. 액정에서는 화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죠. 아주 어둡게 나오네. 네네. 그래서 이 광원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되게 신기했다 방금. 점점점 밝아지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LCD 모니터는 광원이 없이는 혼자 표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요걸 팀장님 반만 한번 걸쳐볼까요? 네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은 시커멓게 나오고 이쪽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결국은 얘가 그냥 빛을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 네. 빛을 안 쏴줘도 얘는 다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광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팀장님, 그럼 제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걸로는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 라이트가 굉장히 밝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광원으로 쓰기에는 이거하고 면발광이 돼야 되는 부분. 오늘 진짜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뜯긴 했는데 절대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되게 제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사실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한 20%밖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못 알아들으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또 듣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광원 설명을 좀 마무리를 드리고요. 네네네. 요즘 나오는 OLED라고 하는 네. 제품이 이 상태, 이 셀 상태에서 자기 발광을 하면서 자기 광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더 얇아지겠네요. 네네, 굉장히 얇습니다. 뒷판이 필요 없으니까. 네네, 광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OLED 제품이 핸드폰은 대부분 OLED 디스플레이 구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TV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큰 제품과 작은 제품은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한번 얹어봐 주시겠어요? 네. 요거를 대면 요 느낌이고 확대한 시트. 이 느낌이고 지금 되면은 아까 그 느낌은 안 나요. 꼭 안 끼워 넣어가지고 네네, 빛이 지금 딴 데로 퍼져 버렸거든요. 아. 광원의 빛이. 그다음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되고 근데 아까 핸드폰 라이트를 비치신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구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보는 거하고 비슷한 것들을 다들 궁금해 하실 거라 반만 3분의 2만 더 지나볼게요. 해볼 거라 제가 또 무리하게 한번 꽂아봤습니다. 이 다른 거 들어갔다. 주윤테크 영상 다른 영상 들어가고 제 입장에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유익한 영상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영상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나 오늘 좀 뿌듯해. 아니 누가 이렇게 이걸 필름을 하나하나 뜯어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런 공부가 어디 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공부가 되고 아마 이때까지 사실 모니터를 글로만 배웠잖아. 네이버 지식도 이런 필름이 있다, 이런 필름이 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없으세요? 저도 설명하면서 저 역시도 한 번 더 찾아보게 됐고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